일단 제가 뭐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다카시 히로시 감독님은 지금 이제 제가 그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이 호러가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거의 리메이크가 되고 뭐 심지어 이제 감독들이 가서 이 영화를 만들 정도로 시미다카시 감독 같은 경우 직접 주연의 리메이크도 미국 가서 이제 할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일본의 이제 무서운 이야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금방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다 해야 된다. 누구나 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100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것처럼 100유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원래 일본에서 그런 전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런 무서운 이야기하는 전통들도 되게 있고 이런 일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원래 예전에 괴담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제가 갖다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라프카디오 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이름으로 갖다가 이제 고이즈미 야쿠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원래 아일랜드 사람인데 써서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일본의 무서운 이야기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퍼져야 되기도 했었고 사실 일본의 무서운 이야기가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래 퍼져 있던 상황에서 제이 호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 영화로서 이제 이 독특한 경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제이 호러 쪽에서 이제 우리는 흔히 나카다 히데오 감독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미다카시로 되어 있는데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제이 호러의 어떤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카시 히로시 감독님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타 야수 감독님이라고 또 이제 프로타 야수 감독님이라고 또 이제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되게 기초를 다지면서 이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진행은 이제 일단 감독님께서 이제 좀 제이 호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제 해주시고 저도 갖다가 이렇게 사실 궁금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하면서 같이 해서 금방 보신 영화 이 오컬트 볼셰이비즘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아니면 궁금한 것들 뭐 사실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걸로 진행을 한 1시간 반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강현 씨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고今言ったそういう話を全部そうされてくる。とりあえずまず挨拶からじゃ今日こんなに、たくさんご来場いただきましてなんか劇場ソールドアウトだったそうで先ほど日本で待ってるスタッフたちにもツイッターで、教えたらみんな飛び上がるように喜んでいました、韓国の皆さんに、この映画を見ていただけて本当に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먼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일본에서 기다리는 스태프들한테 트위터를 통해서 매진이란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스태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반응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영화를 바로 보러 와주시고 얘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냥 이제 먼저 질문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여하신 작품들 중에서 여운형을 제일 먼저 봤거든요. 이제 원래 여운형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나카다 히데오 감독이 일본의 와우와우 TV라고 하는 이제 쪽에서 이제 기획한 걸로 중편 영화들을 만드는 기획이 있었는데 나카다 히데오 감독이 그 전까지 이제 영화로는 이제 데뷔를 못 하고 있다가 되게 신감독들한테 약간 이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여운형이라고 하는 중편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역시 좀 있군요. 여운형 보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운형을 저도 이제 이걸 원래 보기 전에 먼저 봤었는데 여운형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스튜디오에서 막 이제 배우들이 막 이제 연기 찍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배우가 되게 이제 약간 힘든 상황 속에서 복도에 앉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복도에 앉아있는 장면이 딱 있는데 관객이 보고 있는 시선에서는 유령이 딱 서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배우가 눈을 탁 뜨면 없어져 버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라든가 유령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갖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기획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넣으신 건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いろんな映画祭で各国に行くたびに、その国で、一番怖いと思うものは何ですかっていうことを必ず質問してるんで、今日この韓国でも質問したい、後でね質問した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も、今の質問に対しての一つの答えになると思うんですが、フランスに行った時に、フランス人に、一番怖いものは何ですかと聞いたら、真顔で悪魔が怖いと言いました。でそれはちょっと日本人には、想像もつかないようなことなんで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も、で、幽霊は怖くないのかと聞いたら、いや幽霊なんていないしっていうそっけない答えです。東京の墓地墓場に行ったら、途端に、幽霊というものがいると理解したと言ってました。それはおそらく、湿気ですね。日本独特の非常に水分を含んだ空気が全く自分のものの感じ方を変えてしまったと、空気がまるで自分の体に触ってくるように感じると、乾燥したフランスの空気ではありえないような感覚を覚えて、日本人が言ってる幽霊の感覚というのはこれなん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と言ってました。で確かに、僕たち J ホラーの作り手は、日常の延長上にいる何者かを、表現しようとしてるんで、その感覚がフランス人にも伝わったっていうことは非常に嬉しかったです。 일단 그 감독님이 제일 먼저 이제 영화제 같은 걸로 다양한 국가를 가시면요, 가장 먼저 그 나라 이제 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게 가장 먼저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한테도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면, 사실은 프랑스에 갔을 때도 같은 질문을 했었대요. 프랑스에 갔을 때도 어떤 분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 뭔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악마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일본에서는 사실은 악마가 무섭다는 대답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어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 유령은 어떻게 생각해? 유령은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유령은 없어 라고 너무나 심플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우리랑 좀 감각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답을 한 프랑스 분이 이제 기회가 돼서 일본에 오실 기회가 됐는데 일본의 묘지를 같이 한번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묘지를 딱 둘러보고는 유령이 있다, 유령이 있을 것 같다라고 갑자기 대답을 바꿨대요.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라고 감독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습기 때문이 아닐까. 일본의 공기에는 굉장히 수분이 많은 습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동안 자신이 프랑스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그 습기가 어떤 의미 자기를 만지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평상시에 건조했던 프랑스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묘지에 가고 그분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유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럼 그것과 같이 저희 일본 J-호러에서, 일본의 호러에서는 일상의 연장선에 있는 그 무언가를 표현을 하려고 저희들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의 그런 노력이 프랑스 분이 일본에 오셔가지고 바로 전달이 돼서 너무나 기뻤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그 링을 제가 이제 그 기자를 할 때였었는데, 기자를 할 때였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한국에서 일본 영화가 아직 개방이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당시 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리메이크한 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정 씨가 이제 주연을 했었던 링이 먼저 개봉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까 이제 그 당시에 불법 비디오로 구해서 봤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약간 뭐 늦게 구해서 봤는데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정말 무섭다. 뭐 이제 그 웬만한 공포 영화도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갔다가 막 보고서 막 기절할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딱 그걸 구해서 봤는데, 마침 또 이제 그 링의 이야기가 저주의 비디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 딱 보는데
한참을 보는데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별로. 그래서 무섭지가 않아서 아 이거 하나도 안 무섭잖아 막 생각을 하면서 거의 다 봤어요. 끝까지. 딱 그 봤는데 갑자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 지금은 이제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TV 안에서 그 사다코가 딱 이제 그 걸어 나오는 기어 나오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간의 모습 같지 않은 모습으로 기어 나오는 장면 보고서 뭐 저도 상당히 경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링에 관한 이제 기사 같은 것들 막 쓰고 이제 그러면서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그 나카다 히데오 감독님과 그다음에 맞다 이제 그 다카하시 히로시 감독님이 이제 그 시나리오 작가로 있을 때 어떻게 막 이제 했던 이야기들 그 안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영화 링 안에 소설에 없는 장면들이 있어요. 소설에 안 나온 장면들. 그래서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 저주의 비디오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어떤 장면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다코가 마지막에 TV 안에서 기어 나온 장면들. 그 소설 안에서 뭐가 됐냐면 갖다 그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막 뭔가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 아 비명이 들었다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날 시체를 발견되는 그런 정도밖에.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완전히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읽은 기사의 내용으로는 다카하시 히로시 감독님이 이 장면들 일단 저주의 비디오 장면은 이 지상에 없는 무엇인가가 돼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장면들 갖다가 이제 그 만들어서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어 나오는 장면도 기어 나오는데 반드시 이 동작이 그냥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냥 슥슥 뭐 이렇게 기어 나와서 걸어 나오고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존재. 왜냐하면 사다코라는 존재는 이 세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계에 속해 있는 말 그대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갖다가 이제 그런 그 독특한 춤을 추는 이제 어떤 그런 배우를 갖다가 이제 그 캐스팅해서 그런 동작을 연기시켰다라고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거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이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식으로 이제 링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지 그 당시에 이야기가 같이 해서 좀 이제 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듣고 싶거든요. どっちかまず呪いのビデオの方から言ってもいいですか、はい、呪いの根源に行き着くためのミステリーとしての手がかりとしていろんな映像が散りばめられていたんですけども、映画にするときはそのミステリー的な謎解きはほぼ捨てて、この世のものじゃない得体の知れない映像を作ろうと、いうことにしたんですよね。それでじゃあ一体何をどんな内容にするかっていうことで、ここはもう僕が今まで体験した不吉だなと思ったビジョンをシナリオに、全部書いてそれを中田秀夫監督に、撮ってもらいました。例えば、頭から頭巾をかぶってこうやって指をさしている男の姿というのが呪いのビデオの中にあるんですけども、あれは僕がたまたまテレビを見ていたら、日本では有名な誘拐殺人犯なんですけど宮崎勉っていう、この宮崎勉という少女誘拐殺人を繰り返していた男が、現場検証で、こういう指をさすポーズを取らされていたんですね、警察に。その映像を見た瞬間に、非常に見てはいけないものを見てしまったというふうに直感して、その姿をとっさにスケッチしておいたんですね。でそのスケッチを中田秀夫監督に見せてこういう映像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提案したりしました。なのでかなり、僕の映画はリング以外にも霊的ボリシェビキ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かなり実話を取り入れています。ここまでまず。 네, 먼저 저주의 비디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저희 원작에는 그 저주 비디오에 대한 설명, 왜 그의 저주의 비디오가 됐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미스터리 수단이 많이 조금씩 들어가 있었어요, 원작에는. 근데 그러한 영상을 저희가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했으나 원작에 있는 건 다 버리고 가자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그 안에 넣고 싶었던 거는 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또는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넣자라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내게 이 세상에 없는 것 정체를 모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감독님이 그동안 체험해왔던 다양한 불길한 체험들을 시나리오에 적어서 나카타 감독님한테 촬영을 해달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손가락으로 그 한 장단을 가리키는 남자의 신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는 그게 사실은 감독님께서 TV를 보고 있다가 일본에 사실은 유명한 살인자가 있었어요. 미야자키 츠소무라는 어린 소녀를 이제 면벽 유괴를 해서 살인을 계속 저지르는 그런 유명한 살인자가 있었는데요. 그 살인자가 TV에 나와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살인자가 그와 같은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감독님이 딱 보셨을 때, 아, 저거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봤구나. 이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내가 여기서 느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바로 스케치를 해서 나카타 감독님한테 보여드리고 이대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것과 같이 감독님 영화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런 장면들, 그리고 지금 보셨던 그 오컬트 볼셰비즘 이 영화에도 감독님의 실화 얘기가, 사실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それで中田秀夫監督は確かモントリオール映画祭に行った時にやはりマスコミから呪いのビデオは何を参考にして作ったんですかと質問されて、外国人にも理解できることを言おうと思ってちょっとかっこつけてしまって、ルイス・ブニエルのアンダルシアの犬を参考にしたととっさに言ってしまったそうなんですね。なのでザ・リングを撮ったアメリカのリメイクを撮ったアメリカの監督たちはそれをそのまま信じてしまって、ザ・リングでは呪いのビデオは、アンダルシアの犬みたいな映像になってました。しかし、誰か作家が作った映像になってしまうとその得体の知れない怖さは消えてしま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の後さらに 네, 그래서 그 비디오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요. 사실은 나카타 감독님께서 몬트리올 영화제를 참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영화제를 가게 되면 반드시 오는 질문이 그 저주 비디오를 이제 그릴 때 참고를 한 게 뭐가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신대요. 근데 이제 감독님 외국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의 이런 사상들을 얘기를 해도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해 가능하게끔 뭔가 예를 든다고 얘기를 한 게 이제 루이스 브니엘의 안데르센의 개인가요? 저희 안델루시안의 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을 참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이제 더 링을 저희가 이제 리메이크를 할 때 감독님들이, 그 미국 감독님들이 그 얘기를 믿어버리고 그 얘기에서 모티브를 갖고 와서 그 저주 비디오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무섭지 않은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던 거는, 어쨌든 이제 이미 원작이 있거나 작가들이 뭔가를 만들어 온 얘기를 그대로 이제 그 영화에 이제 삽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런 무서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아셨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テレビから出てくる貞子のシーンなんですけども、あそこは僕自身の子供の頃の体験に、基づいてます。まだ小さい子供の頃に、家でテレビを見ながら留守番をしていたんですけども、突然テレビに奇妙なものが映りました。まずドアが映って、そのドアの向こうから白いもやもやした霊体のようなものが現れて、こちらに近づいてきました。そして、突然ブツッとその映像が途絶えました。ものすごく怖い体験でした。その後しばらくはテレビに近づきたくないと思ったくらい、怖い体験だったんですけども、例えば女優霊の主人公の監督が子供の頃見た映像と言ってるのはそんなことです。そして、リングを作った時に、もし白い霊体が、テレビから出てきちゃったらどうなる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その続きをやってみたと、いうわけですね。
あとあれを演じた貞子を演じた女優さんにどんな演出をしたかというと中田秀夫監督に、ジャン・コプトンの「詩人の地」ってわかりますか？はい、ジャン・コプトンの「詩人の地に」人間の動きを逆回転で撮る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シーンを見せてこういう感じでやろうよっていうふうに提案しました。 네, 그리고 사다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그 사다코가 TV에서 나오는 장면은 감독님이 어릴 적에 체험했던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릴 적에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갑자기 TV에서 이상한 물체가 보이더래요. 근데 이제 TV에 문이 보이고 그 문 뒤쪽에 이상한 흰 것 같은 물체가 점점 다가오다가 갑자기 싹 없어지는 그런 영상이 보였대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체험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은 TV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체험이었는데요. 사실은 여우령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감독님한테 어릴 적에 본 영상이 뭐 이런 영상입니다라고 대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대사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어릴 적 체험에서 갖고 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링에서 이제 사다코가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장면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흰 물체가 TV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우령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그거의 소편으로 조금 더 그거를 물체화해서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했던 게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를 했던 그 이제 배우분께 저희가 이제 연출을 할 때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카타 감독님한테 이것도 작품이 맞는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장코틀의 시인의 땅이라고 들었거든요. 시인의 피, 네, 장코틀의 시인의 피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 보면 사람의 움직임을 약간 역회전해서 보여주는 씬이 나오는데요. 전혀 반대 방향에서 보여주는 씬이 나오는데 이런 씬으로 우리가 그 장면을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나카타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고요. 배우분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장면을 찍게 됐습니다. 그 링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화제가 되면서 제2호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할리우드가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미국 쪽의 어떤 그 잡지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그 리뷰라든가 이런 걸 읽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미국에서 링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고 1편에 상당히 성공했었는데 그 미국에서도 링이 성공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원작인 링의 그 이야기가 되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갖다 저주의 비디오를 보면은 저주에 걸리고 그 다음에 갖다가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갖다가 한 번씩 가면서 계속해서 그걸 누군가한테 또 보여주면은 감염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갖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굉장히 지극히 논리적인. 근데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호러라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 순간에 사실 공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갖다 이제 그 그러니까 드라큘라 같은 그 책에서도 실제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보게 되면 갖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뱀파이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막 무서워하다가 아 얘는 갖다 드라큘라야 옛날에 갖다 죽었던 뭐 영주고 어쩌고 막 알게 돼서 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라고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공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그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서양에서 또 다시 이제 제2호를 가져가서 리메이크할 때에도 그게 논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양의 관객들도 되게 좋아한다는 식으로 갖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한번 그 감독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동양과 서양 아까 이제 프랑스 이야기도 하셨는데 공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느끼는 감각이라든가 공포를 만들어내는 되는 이야기 같은 거 어떻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おっしゃる通りハリウッドでリメイクされたザ・リングは非常にやっぱり論議っていうものを大事にして作ってると思いましたね。一番端的に感じたのは、呪いのビデオを見て呪われてしまった人は、ポラロイドカメラで撮影するとその映像が歪んで見えるという、ことを、日本版のオリジナルのリングで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もうその1回の写真を見ただけで呪われてるということはみんなわかるっていう風に作ったんですけども、リメイクのハリウッド版のリング、ザ・リングでは、
膨大な数のポラロイド写真を撮って、全部全ての映像が歪んでいるので、これは呪われているに違いないと納得するというふうに、ものすごく論理的に作っているのでびっくりしました。そこにこうロジックに対する感覚の違いがあ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それはそれゆえにダメだということじゃなくて、違う国のやっぱ違うものの考え方に触れる瞬間でとても僕は面白い体験だったですね。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제 그대로 이제 리메이크 더링이라는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정말로 미국 같은 경우에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이제 단적으로 이제 말씀 설명을 드리면 일본 버전에는 저주 비디오가 저주받은 사람이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으면 그 영상이 사진이 흐트러져서 그 사람이 제대로 비추어지지 않는다. 흐트러진 영상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걸 알게 되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설정으로 일본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것을 리메이크할 때 굉장히 방대한 양의 폴라로이드를 찍게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다 비틀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비틀어져 있으니까 저주가 맞아. 이거는 그 저주 비디오랑 똑같은 내용이야라고 굉장히 미국 같은 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저희랑 굉장히 감각이 달라서 놀랐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논리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미국 거는 아니다, 재미없다라는 인식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감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즐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貞子の表現もだいぶ違いましたね。リメイク版のザ・リングではサマラっていう、名前だったんですけども、日本の観客が、サマラを見て感じたのは、幽霊じゃなくて、ゾンビに近いということでしたね。ウォーキングデッドであると。多分アメリカ人にとって、幽霊というのは、動いてる死体という感覚な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います。これも極めて論理的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をアメリカ人とも話をしていて、じゃあ日本の幽霊とは何なんだって聞かれたらうまく説明できなかったですね。ちょっと説明しがたい何者かであるということをみんな分かってるんだけど定義は難しいものだなと思います。 네. 그리고 사다코에 대해서도 이제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다코는 미국 같은 경우에 사마다라는 사만다, 우리는 사만다라고 해서 사만다라는 이름, 사마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일본 관객이 그 사마라를 보고 느낀 거는 유령이 아니라 좀비 같은 느낌이래요. 이제 미국에 워킹데드가 있잖아요. 워킹데드처럼 아마 느껴진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유령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시체가 아닐까라는 것을 거기서 처음 알게 됐고요.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논리적인 해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 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과연 너희들이 얘기하는 일본의 유령이란 건 뭐니?라고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설명이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본이 생각하는 유령이라는 거는 설명하기 힘든 건데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건데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제 곤란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동과 서의 어떤 그 공포 아니면 뭐 유령 아니면 뭐 귀신 뭐 이런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건 아마 차이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제 그래서 그냥 좀 이따 질문으로 갖다가 더해서 이제 그 듣기로 하고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온의 감수를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주온의 감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제 시미 다카시 감독이 원래 갔다가 이제 그 영화학교 이제 그쪽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구로사와 지오시 감독님한테도 뭐 수업을 듣고 뭐 이제 똑같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시미 다카시 감독이 이제 그 비디오판 주원 그거를 이제 먼저 만들 때 그거를 만들 때 이제 그 했다는 이야기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이를테면 그 나카다 히데오 감독님이 만든 이제 링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이런 제이호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미 다카시 감독이 만드는 제이호러의 감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우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뭐 그런 영화들은 되게 이제 뭔가 공포가 서서히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옛날에 이제 뭐 70년대 뭐 80년대
70년대죠. 70년대 어떤 엑소시스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이탈리안 호러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되게 공포들이 서서히 뭔가 이렇게 들려서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시메이 다카시 같은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80년대 슬래셔 무비를 보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고 그 감각은 어떤 거냐면은 10분에 한 번씩 뭔가 이렇게 그 무서운 장면이거나 뭐 잘리는 장면, 뭐 이제 고어 장면이 등장하거나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판 주어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고등학생들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제 무서운 이야기로 뭐 턱이 없는 여자아이가 있대.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게 있는데 보통의 그 일단 과거의 감각이라고 한다면은 그 장면을 안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디오판 주어를 딱 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 장면이 딱 나와요. 앞에서 그냥 정면으로 정말 이렇게 턱이 없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공포. 그 다음에 공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 세대, 70년대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가 좀 다르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제 그 많이 했었다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점들, 그 어떻게 보면 엑소시스트라든가 뭐 오맨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 과거의 어떤 공포와 공포 영화들 뭐 샤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영화들과 이후의 슬래셔 이후의 공포라고 하는 공포 영화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清水隆監督は、僕が東京で教えてる学校の教え子なんですけども、有名な、階段からかや子が降りてくる、シーンは、この映画学校の、課題ビデオで彼は撮ってきました。友達と家の階段を女優さんが這い降りてくるだけっていう、それだけの映像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課題の映像があまりにも怖かったんで、インパクトがあったんで、黒沢清監督や僕が推薦して彼はデビューす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そして「呪怨」という映画を撮って、そのクライマックスシーンは有名なやはりその階段のシーン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もうこの時清水隆監督ははっきり言っていたのは、それまでの J ホラーの確立された方法論は全部捨てると言ってました。それはもうやり尽くされたからなので、自分は、もっと子供に帰っておもちゃ箱をひっくり返したような表現をやるんだとはっきりそういう戦略を持っていました。僕も一応脚本の鑑賞はしたんですけども、出来上がった映像を見て思ったのは今彼が言った通りで、心霊版のスクリーム、いわゆるスラッシャームービーですね。心霊版のスラッシャームービーのようなことを清水はやった。これは絶対にハリウッドで受けるぞと思いました。そしてその通りになりました。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주원에서 이제 시미즈 타카시 감독님이 이제 주원을 만드셨는데요. 그 시미즈 타카시 감독님은 이제 제가 동경의 학교에 이제 오셨던 저희 제자분이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는 괴담씬을 사실은 과제를 내줬는데 과제 비디오로 그거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 친구랑 괴담 얘기를 하다가 무서운 괴물, 유령 같은 게 계단에서 내려온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그게 너무 무겁고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 비디오를 보고 쿠로사와 키요시 감독님이랑 감독님께서 꼭 데뷔를 해라, 꼭 감독으로 이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셔가지고 이제 주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원에도 지금 말씀드린 클라이맥스 씬이 그 계단 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시미즈 타카시 감독님이 제일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까지 J-호러에서 확립되어 왔던 다양한 무서움의 방법론은 다 버리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방법으로 표현할 것은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버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처럼 내가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장난감 박스를 막 뒤집어가지고 뭔가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듯한 그러한 표현 방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감독님께서 이제 각본을 감수를 했는데 각본을 감수를 하고 영상이 다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정말로 굉장히 무서웠고요. 제대로 잘 만들어졌고요. 이제 심령 스크림이라는 버전으로 정말로 그 누구나가 다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아마 헐리우드에서도 이것을 통할 것이다라고 감독님들이 생각을 하셨고요. 그게 그대로 예감이 적중을 해서 굉장히 대히트를 하게 됩니다. そして、この
清水監督が切り開いた、ハリウッドでも受ける、極めて分かりやすいショッカーな幽霊の演出というものがおそらくその後の、ホラー映画の主流になっていったと思います。非常に成功しているカンジャニングの、ジェームズ・ワン監督の作品なども、そういった清水監督の方法を非常に優れた形で継承している作品だと思います。 네, 그래서 이제 시미즈 감독님께서 이제 그동안 이제 했던 이제 지금 표현을 해왔던 정말로 알기 쉬운 그 표현 방법이 아마 헐리우드에서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 헐리우드에서 이제 유령을 연출할 때 아마 시미즈 감독님이 지금까지 표현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호러의 주류가 시미즈 감독님이 표현하는 유령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한 킨자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제임스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시미즈 감독님의 방법을 그대로 훌륭하게 계승을 해서 영화 제작을 한 분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ただそういった傾向が主流になる中で、僕自身がまた疑問に思い始めたこともあって、確かによくできた映画なんだけど、例えばジェームズ・ウォン監督の映画はとてもよくできてるんだけれども、果たして映画を見終わった後家に帰っても怖いのかというとあんまり怖くないなと、でやっぱり、J ホラーの出発点、女優やリングを作った頃は家に帰っても怖いと、つまりいわゆるホラーというジャンルの映画は必ずしも怖い映画ばかりじゃない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観客が怖いし、見なければよかったと、後悔するようなそういう映画を目指していたので、僕たちは清水君たちが切り開いた表現からもう一回シフトして、本当に怖いものを、追求しようと今でもしています。ただそれは、観客にとっては非常に分かりにくいものになりつつ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굉장한 이제 시미즈 감독님의 방법론이 주류가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감독님께서 그러한 영화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한 가지 그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제임스 감독님도 그렇고 시미즈 감독님도 그렇게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고 잘 만들어진 영화고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 영화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했을 때도 정말로 무서움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주류로 나갔던 작품들은 그렇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J-호러, 일본의 호러가 이제 사실은 여우령도 그렇고 링에서도 그렇고 이제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거는 집에 가서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많이 보고자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호러라는 게 반드시 무서운 거는 사실은 반드시 무서운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객들이 보고 무섭다고 느끼고 내가 이 영화를 안 보는 게 더 좋았을 뻔했더라는 후회를 할 정도의 영화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시미즈 감독님의 그 방법론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무서움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요. 일단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사실 네,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건 계속 질문하는 거는 좀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이 어쨌든 감독님을 좀 이렇게 보고 아마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먼저 일단 질문을 먼저 받아보고 만약 질문이 없으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신 분 뒤에 제일 뒤에 뒤에 먼저 하신 분 제일. 일단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다음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영화들이 몇 개 생각이 납니다. 발광하는 입술이라든가 피를 빠는 우주라든가 아니면 소돔으로 이치 같은 작품들에서 느껴졌던 세상의 종말과 재생이라는 지점을 이번 작품에서도 그러니까 이전에 하셨던 공포 영화들 각본 쓰는 방식으로 그거를 풀어내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독님 연출작들 보다 보면 꽤 그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주제를 혹시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먼저 좋다는 감상해 주셔서요. 그거에 대해서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じゃあ霊的ボディシェビキの話なんですけども、霊的ボディシェビキっていう言葉自体は、これは僕が発明した言葉ではなくて、1970年代に、武田数玄という、日本のオカルティストがいるんですけど、この人が提唱した、概念でした。そして僕が初めてこの言葉を知ったのは、1995年の、皆さんもご存知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オウム真理教事件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このオウム真理教事件の最中に、この霊的ボディシェビキという言葉が、オウム真理教が行ったテロに影響を与え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騒がれたことがありました。僕はその時に初めてこの言葉を知って、魅了され、このタイトル、この言葉をタイトルに関した映画を作ろうと、思い定めたわけですね。ただ非常に、内容がマイナーな内容だったんで、メジャーの企画ではなかなか通らなくて、20年もかかってやっと低予算のインディペンデント映画で、成立することになったわけなんですけども、企画そのものは1995年から始まっているので、実は女優霊やリングをやっていたのとほぼ並行して自分はこの映画のことを考えていたわけですね。なので、ああいうオーソドックスな J ホラーの映画とこういうかなりマージナルな、極端に針を振り切ったような映画と、両方を常に考えていました。おっしゃる通り、発狂する唇やソドムの位置、ソドム・ザ・キラーは、マージナルな針を振り切った方の表現なんで、同じものを感じ取ってくれてとても、嬉しいですね。そしてこの、あの世があるのかないのか、特に重要なことは、表彰不能って言葉って分かります？映像化することが不可能な、ものを、思考していく、目に見えないものを表現しようのないものを、表現しようとするっていう、矛盾を、常に自分のテーマとして、抱え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네, 일단 저희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작품이 한국 타이틀로는 오컬트 볼셰비즘인데 일본 이제 타이틀로는 영적 볼셰비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감독님이 만드신 이제 타이틀이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1970년대에 타케다 스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컬리스트라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처음으로 제창한 이제 말이 이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거는 그로부터 한 25년이 지난 1995년인데요. 이때 일본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음 진리교라고요. 지하철에 사리가스를 뿌리는 이제 그 교단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이제 단어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 오음 진리교 이 사람들이 그 영적 볼셰비키라는 그 단어, 그 사상을 아마 그대로 이제 받아서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그 테러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각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게 됩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처음으로 그 단어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단어의 뜻을 알고 나서 굉장히 그 단어에 이제 매료가 되고 끌리게 되어서 이 타이틀로 꼭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1995년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영화를 계속 기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굉장히 마이너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제작사, 다양한 제작사들에게 그 얘기를 가져가도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쭉 듣게 됐었는데요. 이제 20년 이상이 걸려서 이제서야 저예산으로 인디 영화로 지금 성립을 하게 된 게 이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 자체는 1995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여우령이나 링이나 이 작품들과 병행해서 그 같은 시기에 같이 기획이 됐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생각하는 일본의 호러와 지금 말씀하신 극단적인 호러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발광한 입술이나 소돔의 시 같은 작품들도 똑같이 극단적인 표현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 분이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같은 맥락을 느껴주셔가지고 감독님으로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저 세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표현 불가능한 것을 영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계속 찾아가고 생각하고 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긴 하지만 그거를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게 나의 영상 작업이 아닐까라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일맥상통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Thank you very much for the film. I have a question. Horror always seems to work best in live action. Do you have any thoughts about live action versus anime for telling horror? Do you think maybe that anime lets you show too much? 너무나도 좋은 필름 영화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호러는 이렇게 직접적인 사람들이 연기하는 라이브 액션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혹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을 때에는 호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感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そう、Thank you very much. 일단 너무 좋은 감상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アニメーションこれは僕自身はアニメーションを作ってないのでちゃんとしたご返事はできないんですけども、例えば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はディズニーのようにお金がないのでフルアニメーションは無理でリミテッドアニメーションっていう絵が動かない1枚絵を積み重ねていくっていう、そういったアニメーションの作り方があるんですけども、例えば画面を影がよぎるっていう時は本当に影をこうよぎらせるんですよ。わかります？言ってること。そうすると一切動かない世界の中で突然動くものが現れるとその瞬間非常に怖いんですよ。ぎょっとしますね。ちょっとこの映画の中で出てきたコティングレの妖精写真の怖さにちょっと似て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ちょっと法則が違うものが急に侵入してきた瞬間に怖いっていう感覚は、逆に実写では無理でアニメーションだからこそ狙え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네, 사실은 감독님께서 애니메이션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사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조금 달라서 자금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풀 애니메이션을 찍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서 안 움직이는 그림을 한 장을 계속 연속을 해서 이제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은 계속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화면의 그림자를 그 애니메이션의 그림자를 넣게 될 때는 실제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덮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은 물건 속에 갑자기 뭔가 움직임이 탁 나타나게 돼요. 근데 감독님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무서움을 느끼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코닝그레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요정 아까 저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요정이 사진 나오잖아요. 그게 감독님이 세상에서 본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게 뭐냐면 움직이는 그 안에 전혀 움직이지 않은 물체가 하나 딱 들어가는 것, 우리들이 사는 법칙과 전혀 다른 것이 그 안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런 감각들이 실사 영화보다는 어쩌면 애니메이션에서 더 무섭게 잘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독님은 생각을 하신답니다. 다음 질문요. 네.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신 이유는 아까 간단히 설명하셨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 자본을 조달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점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は、この映画は、宣伝予算だけ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で
集めました。なので、制作費そのものは、ものすごい日本円で、150万円、撮影日数6日間というものすごくタイトな、タイトな条件の中で行いました。ただ、最近は確かに日本でも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は、普及していまして、映画の制作費を、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で集める事例も、かなり増えてはいます。ただ、この映画はちょっとそれとは違うということですね。 네, 이 작품이 클라우드 펀딩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선정, 홍보 예산만 이제 클라우드 펀딩으로 저희가 자금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제작비 자체는요 다른 데서 저희가 조달을 했는데요. 제작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본엔으로 150만 원이니까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정도죠. 1,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촬영을 했고요. 촬영 일수는 6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일수도 짧고 그다음에 굉장히 적은 금액, 타이트한 굉장히 힘든 이제 상황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도 클라우드 펀딩으로 굉장히 작품을 제작비를 모아서 작품을 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걸로 작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어렸을 적부터 그 제2보러 일본 공포 영화의 팬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감독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진짜 영광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 주온 비디오판 2부작을 보고서 엄청난 겁에 질려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한숨도 못 자고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진짜 허전했습니다. 예, 뭐 아무튼간에 근데 제가 일본 공포 이제 그런 일본 공포 영화 통해서 일본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영화 전반에 대해서 좀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런 일본 쪽 공포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컬처 쇼크를 느낀 게 우리나라의 한국의 귀신 이야기를 보면은 물론 몇 년 전 아닌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귀신이 노리는 대상이 자기를 이제 죽인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수들한테만 원한을 복수를 하고 절대로 그 밖에 이제 사건과 무고한 다른 사람들 절대 건드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본 귀신 영화들은 제가 보면서 좀 엄청나게 쇼크를 먹은 게 사건과 관계하는 모든 진짜 예를 들어서 주원을 예를 들자면 단순히 그냥 자기 집에 들어온 거 하나만으로도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디오를 봤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원한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다 죽게 되고요. 근데 좀 이런 정서가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전국 시대를 일본의 생고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하 드라마나 아니면 고즈라 같은 일본의 거대 배우 영화 장르나 야쿠자 영화나 그런데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좀 어둠의 정서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째서 일본의 귀신들은 좀 그런 잔혹과 광기에 그런 노래 행동하게 되는지 그게 일본의 어떤 문화하고 심리에 어떤 기반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はいはい、とてもいい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まず、日本も伝統的な怪談の恐怖でいうと有名な四谷怪談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これは夫に裏切られた妻が、復讐するという極めて韓国でもきっと理解されやすい、幽霊が復讐する、物語があって、日本でもそれがベースだとは思います。特にこの四谷怪談というのはいまだに最強一番怖いと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も、舞台とか映画で、上演すると、パターンがあるんですよね。プロデューサーが自殺したり、親を演じた女優さんが死んだりするんです、本当に。僕も一度お岩を祀った、神社に写真を撮りに行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僕は一切その宗教的な行為を自分に許してないので何の断りもなく写真を撮りました。写真を撮って駅に向かって歩いている途中に、お岩っていうのは左目が腫れ上がってるんですけども、自分の左目も腫れ上がりだして家に帰った時お岩のように膨れてました。その時は本当に怖かった。
ですね。それくらい真剣に怖い、怨霊というかその復讐する幽霊の物語はベースに日本にはちゃんとあります。 네, 지금 그 일본의 전통적인 괴담에도요, 그 한국과 똑같은 공포가 있습니다. 그 요츠야 괴담이라고 일본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괴담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배신을 해서 그 처가 이제 죽어서 유령이 돼서 나와서 복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남아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복수극에 굉장히 가까운 한국 분들이나 다른 나라 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유령의 복수 얘기인데요. 사실은 일본의 호러가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 요츠야 괴담이라는 한국과 같은 맥락의 공포가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요츠야 괴담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가장 무서운 괴담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거를 연극도 많이 했었고요. 연극도 했었고 영화도 제작이 됐었는데요. 연극과 영화 모두에 이 저주가 내리게 됩니다. 뭐냐면요. 프로듀서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을 했던 여배우가 죽게 돼요. 이러한 저주가 그 영화를 찍으면 연극을 만들면 저주가 내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묻혀 있는 이제 신사가 있어요. 그 신사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번 가셨대요. 근데 감독님 자체는 종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은 신사를 가게 되면 뭐 박수를 치고 절을 하고 이런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전혀 그런 종교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사진만 찍고 나오겠다 싶어서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나오셨는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의 왼쪽 눈이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이제 사람처럼 안 보이는 눈으로 여자 주인공이 표현되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집에 가려고 전철역으로 가는 순간 점점 왼쪽 눈이 부어오더래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정말로 눈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그 괴담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똑같은 얼굴이 돼서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한국과 같은 정서의 공포가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確かに、J ホラーになると、おっしゃった通り、恨みの相手を呪い殺すのではなくて、不特定多数無差別に人を攻撃するというそういう邪悪な霊を扱っていますよね。この 2,3 年、韓国のプロデューサーと組んで、韓国を舞台にしたホラー映画を作ろうとして、シナリオを書い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韓国側からのオファーとしては、J ホラーのような映画を作ってほしいという、注文でした。でも僕は一回シナリオを書いて、韓国の出資者に見せたら、不特定多数の人を呪い殺すのは韓国で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言われて恨みを話にしてほしいって言われてなんで J ホラーにしてほしいって言ったんだろうってちょっと不思議に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 네, 그래서 그 일본식 J-호러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는 이제 특정한 다수의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뭔가 사람을 죽이거나 이제 굉장히 죄악이 많은 영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2-3년 전에 한국의 어떤 제작사에서 이제 한국을 무대로 한 호러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시나리오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2-3년 전부터 시나리오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측에서 요청을 한 거는 J-호러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특정 대다수를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유령 영화를 시나리오로 써가지고 한국에 보냈더니 그분이 다시 제작사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은 이런 대상은 안 돼요. 이런 그림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해주세요. 복수를 하는 복수극으로 바꿔주세요라고 다시 얘기를 바꿔오셔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J-호러는 과연 무엇일까? 왜 나한테 J-호러를 써달라고 그랬지라고 웃은 적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それで僕から提案したのは僕は韓国映画でハン・ゴンジュという映画がとても好きでとても素晴らしい映画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ハン・ゴンジュが幽霊になって襲ってくる映画を作ったらどうだと提案したんですけどそれはダメだと言われました。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는 한국의 항공주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반대로 그 항공주가 유령이 돼서 사람들을 덮치는 건 어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일단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은 영화 감독 지망생인데요. 감독님의 영화나 아니면 감독님의 이제 이야기를 만드신 영화들을 봤을 때 어떤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넓게 얘기하면은 인간들, 인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두려움, 내재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라서 되게 무서운 영화들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두려움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쓰는 도중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라는 걸 다룰 때 어쨌든 이게 영화화가 된다면 이게 이미지로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는 사람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또 영화이기 때문에 이 객관화된 두려움을 관객들이 대할 때 누군가에겐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미야자키 치토무에 대한 얘기나 옹진리교에 대한 얘기들도 하셨었고,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것을 다루실 때, 그리고 그런 소재들을 채용하실 때 고민하시는 지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とてもいい質問だと思います。 네, 정말로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まずさっきよく自分の映画には実話を取り込むと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けども、霊的ボディシェミックの中で集まったゲストたちが語るエピソードの多くは実話を元にしてますね。例えば一番最初に、話される死刑囚のエピソードはあれはほぼ実話です。ほぼ何の脚色もなく実話ですね。で、そういう実話を選ぶ時の、自分のどういうふうにその実話を選び取るか、その基準を言うと、例えば幽霊が出たから怖いとか、そういう、理に落ちたゴーストストーリーはあまり、自分はそれは本当に観客を怖がらせるものではないと思いますね。むしろ、何かわからないけれども何かに触れてしまったという感覚を呼び起こす物語こそが、一番観客の想像力をかきたてて怖がらせる、家に帰って思い出しても怖いと感じる、ものになるだろうと思うんですね。なので僕は決して分かりやすさの方じゃなくて観客の想像力をかきたてるものをまず素材として選び取ろうとします。ただ、あなたが悩んでいるのと同じ悩みを僕も抱えていて、確かに、貞子がテレビから這い出てきたりするのは、非常に分かりやすいし同時に今まで観客が目にしたことはない怖い映像なわけですよね。そういうのを、日本ではよくキラーショットって言って、みんなプロデューサーは、新しいキラーショットを見つけてくれと言います。しかしそう簡単に見つかるものではなくて、むしろ、キラーショットによって怖がらせるということ自体がもう今、飽和状態になっているなと。何が出てもみんな YouTube で怖い心霊動画を見てるので慣れっこになってしまって、本当に怖いと思ってくれない。そこで考え出したのが、この霊的ボディシェ的の手で語りだけですよね。語りだけで怖がらせる、観客の想像力をかきたてて、劇場に聞いている自分がこの、登場人物の語りを聞いているこの劇場自体で何かが起こりそうな、予感を感じてもらう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を、試みたわけです。ただこういう映画は、低予算でしか企画が通らないのでまだまだ受け入れられるのに時間がかかると思います。だから本当に新しいキラーショット見つけたらそれはあなたの映画絶対成功すると思いますよ。 네,
일단 그 아까 감독님이 이제 얘기 중에서 내 영화는 내가 느낀 나의 실화를 많이 넣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번 작품에서 게스트들이 나와서 그 배우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에피소드도 대부분이 다 실화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사형수 얘기가 있었죠. 이거는 정말로 실화예요. 거의 각색을 하지 않은 실화를 그대로 저희가 담았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질문을 하셨듯이 그러면 실화를 그런 것을 갖고 올 때 또는 내가 어떻게 실화를 선택하는지의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유령이 나오니까 무섭다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납득 가능한 호러이긴 하지만 유령이 탁 나옴으로 인해서 무섭다는 거는 관객들이 크게 무서움을 많이 느끼지 않는 부분이라고 감독님은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무서움이라는 거는 뭔가 알지 못하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라는 게 어떤 의미 관객의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게 더 많은 무서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독님은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을 영화 안에서 경험을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굉장히 무섭다라는 게 그게 진짜의 공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 자신은 알기 쉬운 탁 튀어나와서 무섭다라는 그런 무서운 표현 방식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시고요. 관객의 상상력을 어떻게든 같이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이제 실화에서 많이 선택을 하고자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 주신 이제 관객분과 사실은 똑같은 고민을 감독님은 맨날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사다코가 TV에서 이제 기어 나오는 씬이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알기 쉽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무서운 영상인데 일본은 이것을 킬러샷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킬러샷이 이제 프로듀서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오는 게 새로운 킬러샷. 지금까지 없었던 킬러샷을 또 갖고 오세요. 그걸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지금 현재는 무서움이 그런 킬러샷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포화 상태라고 감독님은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와도 무섭지 않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무서운 영상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 진짜 무서움을 지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표현을 한 게 말로서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객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을 하게 됐던 게 이번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등장인물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극장에서도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아라는 그런 예감을 느끼는 게 무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화는 저예산으로만 가능한 영화예요. 감독님도 20년 이상 걸려서 저예산으로 이번에 겨우 이제 찍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무서움이 일반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지기에는 또는 제작자들한테 받아들여지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감독님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답이 아닌 답을 드리자면 이러한 킬러샷을 아마 찾으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감독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저희 감독님 영화 매우 잘 봤는데요. 저는 좀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영화를 보니까 제가 아는 배우가 딱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하나의 칸, 한국 이름으로 한영애. 근데 제가 그 배우에 대해서 이렇게 우연히 인터넷 서칭을 하다 보니까 국적이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 이 배우를 캐스팅하신 이유와 그다음에 이 배우가 일본에서 보니까 주로 이렇게 마이너리티한 영화에 제가 많이 나온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과연 일본 그 영화계에서는 그런 어떤 배우로 평가받고 있는지 좀 매우 궁금합니다. 菅花江さんは、お母さんが日本人でお父さんが韓国人で国籍が韓国の方なんですね。で子役時代から、日本では非常にカルトな、監督である鈴木清春監督の映画に出演したりして非常に注目を集めている人です。やはりその注目を集めている一番大きな要因は神秘的なルックスにあると思います。僕もこの神秘的なルックスに惹かれて菅花江さんをキャスティングしました。一方でこの映画のキャスティングをする際にキャスト全員に、人生で一番怖かったことを聞きました。みんな怖い話を俳優さんたちしてくれたんですけども、菅花江さんの話はものすごく怖かったです。ただ
その話を聞いた時に菅花江さんとの約束で、あまりにもやばい話なんで、言え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ちょっと日本でも言えないし、やっぱ韓国でも言えないって申し訳ないけど、それくらい怖い話を経験しているような人なんですよね。でそういう素質はやっぱりこの映画に現れていたと思います。彼女は非常に敏感な人なんで、撮影中も一刻も早くこの場所から逃げたいと思ってたそうです。その感じが画面に現れてるなと思います。네, 일단 그 한영애 배우님이시죠. 이제 어머님이 일본 분이시고요, 아버님이 이제 한국 분이시고 말씀하셨듯이 국적이 이제 한국이십니다. 네, 아역 때부터 일본의 컬트 영화의 대장, 그러니까 거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스즈키 세이준 이제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 배우가 주목을 받게 된 큰 이유가 신비적인 얼굴, 굉장히 신비로움을 많이 가진 모습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감독님도 그것에 매력을 느껴서 이번에 캐스팅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나왔던 배우들을 캐스팅했을 때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제 드렸듯이, 질문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했었대요. 그래서 배우들이 각각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체험한 많은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배우께서, 한영애 씨께서 말씀해주신 이 체험이 정말로 가장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그분과 약속을 했대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위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어디에 가서도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경험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의 경험, 이런 다양한 이제 생각들이 이 영화에도 그대로 표현을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그런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촬영을 할 때도 정말 빨리, 제발 빨리 이 촬영 끝내고 이 장소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이 영화의 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菅花江さんは、今話したように子役時代に非常に注目を集めた人なんですけども、インディペンデント系の監督たちが彼女の才能に惚れ込んで、これまでも、インディペンデントなのでどちらかというとマイナーな映画にたくさん出演しています。今年は、この霊的ボリシェビキも含めて彼女が出演している映画が、3本立て続けに日本では公開されていまして、これを機に、菅花江がメジャー映画に出演するようになってほしいなと、みんな願っているところです。今非常に評価が上がっているところですね。 네, 그리고 이제 한영애 씨가 아역 때부터 이제 주목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많은 작품에 촬영을 했고요. 사실은 인디 영화 쪽의 감독님 분들이 이분의 재능에 폭 빠지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이제 그 영화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마이너한 영화들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어요. 저희 영화도 이번에 출연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에 이분께서 3편의 작품을 하셨고 일본에서 그 3편이 다 개봉이 됐습니다. 개봉이 돼서 아마 그거를 계기로 좀 큰 영화, 상업적인 영화에도 좀 출연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평가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연기를 잘하시는 분으로 크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저 뒤에 여성분. 네. 거의 막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거의 아마 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안 하도. 네. 제가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궁금한 건 그 처음에 스탈린이 나와서 노래하는 장면이라든가 갑자기 중간에 요정 사진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는 뭔가 다 자살하는 내용이 이렇게 끝나고 나무 인형이 귀신으로 돼서 나가버리고 그리고 끝 이렇게 되고 영화를 다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그래서 저만 그런 건지 원래 이렇게 뭔가 아리송한 느낌으로 끝내는 걸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포착하지 못한 그런 게 있는지
스탈린은 정말 왜 나왔던 건지 이런 거 はい、まず、わからなくて当たり前だと思いますね、日本でも同じような反応がたくさん返ってきました。 네, 일단 이 영화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당연한 겁니다. 일본에서도 그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で日本で公開した時の、劇場パンフレットにはそのオカルト的なうんちくがいっぱい書いてあるパンフレットを、作ったんですけど、これが飛ぶように売れました。 네, 일본에서 개봉을 할 때 그 팜플렛의 그 오컬트적인 내용이나 그런 사진을 담은 이제 그 팜플렛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게 완전 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갔다고 하거든요. で質問ですね、なんでスターリン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あそこに登場する実験に参加する実験を主催している人たちは、自分たちが、霊的ボリシェビキであるという、自覚を持っています。霊的ボリシェビキというのは、革命を担う前衛フロントという意味で、言ってみればその一番源流にいるのが写真で登場した、ボリシェビキの始祖である、レーニンとスターリンなわけです。 네, 일단 스탈린이 왜 등장을 하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실험을 주체를 한 이제 주체자들이 내가 영적 볼셰비키다라고 자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이 볼셰비키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혁명을 담당하는 선구자들이다라는 이제 뜻을 담고 있거든요. 이제 요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제 그대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탈린이랑 레닌입니다. スターリンは皆さんもご存知の通り、粛清という非常に大規模な犯罪を、犯した人物として、ソビエトの歴史の中でも途中から否定されていますけれども、スターリンが行った粛清というものも含めて、ボリシェビキの必然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考え方が最近のロシアでは行われていて、スターリンの再評価というものが、なされているようです。はい。 네, 스탈린은 그 당시 숙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규모 범죄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 소비에트 역사에서 이 스탈린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은 너무했다라는 방향으로 부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숙청을 했던 그 이유 그 안에 볼셰비키가 정말로 필수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스탈린을 다시 이해하자, 다시 평가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僕は決してスターリンの粛清を肯定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ボリシェビズムを描く上で、スターリンを抜きに描いたらそれは単なるきれい事にしかならないと考えて、スターリンにも登場してもらい、そしてスターリン時代に作られた、ボリシェビキ党歌を、スターリンを賛美する歌を、みんなに歌ってもらいました。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스탈린의 숙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볼셰비즘이라는 영화를 찍음에 있어서 이 스탈린이 빠지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탈린을 등장을 시켰고요. 여러분들 아마 중간에 이제 노래 부르는 씬이 나온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스탈린이 있었을 그 당시에 볼셰비키 당원들이 불렀던 단가입니다. 그 단가 내용 자체가 스탈린을 참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꼭 필요해서 저희도 넣게 됐습니다. それから、陽性写真ですね。コティングレーの陽性写真についてなんですけども、J ホラーがブームの時に、日本のテレビの企画で、本物の霊能者たちを集めて、J ホラーで話題になっている作品の中で、自分たちが実際に見ている幽霊に最も近い表現をしているものは何かという、それを指摘してもらうという、番組がありました。その中で霊能者たちが選んだのは、リングでも女優霊でもなくて黒沢清監督の「降霊」という映画でした。降霊という映画の降霊、おろす霊ですね。
高齢という映画の、窓の向こうに少女がぼんやり立っているという、このショットを霊能者たちは一様に指さして最も自分たちが見ているものに近いと言いました。ここまで。 네, 그 아까 그 요정 사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 일본의 J-호러 붐이 있었을 때 일본의 TV가 기획을 해가지고 진짜로 그 영적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불러와서 J-호러 작품 중에서 실제로 유령과 그들이 본 유령과 가장 가까운 표현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묻는 방송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당시 링이나 여우령이나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히트를 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선택한 작품은 쿠로사와 키요시 감독님의 강령이라 그래서 영이 내려온다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창문 뒤에 여자가 서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실제 자기네들이 본 영혼과 가장 가깝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彼らが自分たちが見ている幽霊に近いといった最大のポイントは、平面に見え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実際黒沢清監督は、この窓辺に立った少女の幽霊をどうやって演出したかというと、実際の、生身の少女に立ってもらったんではなくて写真を引き伸ばして窓ガラスに貼っただけでした。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포인트가 그분들한테 어떤 게 포인트인데 이게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들이 실제로 본 영혼은 입체가 아니라 평면이다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소녀의 유령을 쿠로사와 키요시 감독님이 표현을 할 때 실제로 소녀를 그 뒤에 세웠던 건 아니고요. 소녀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확대를 해가지고 창문에 붙인 작업을 했거든요. 僕自身もいろんな霊能者に取材をし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幽霊は平面に見えると言います。そして動くときは幽霊が動くときは、細かい粒子が移動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そうです。だから CG に近いと言います。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영화를 찍음에 있어가지고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유령은 평면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령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작은 입자가 이동을 하는, 작은 입자가 이렇게 사사사사 이동을 하는 듯이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CG와 똑같은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そしてコティングの妖精写真はあれは、切り抜いたイラストを森の中に立てかけただけのインチキ写真なんですが、着せずしてこの、幽霊は平面に見えるということを着せずしてや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ね。そして僕たちは妖精写真を見て明らかにインチキだと思うんだけども、同時にこの世のものじゃないものを見ているように感じられるのは3次元の世界に突然2次元が混ざり込んでいるからだと、思いますね。それゆえに山の稜線で山の中で見てはいけないものを見てしまった彼女が語るときにコティングレの妖精写真がインチキだと分かってるけれども一番近いというのはそういう、人間の世界の法則とは違うものを見てしまうというのはそういう体験なんじゃないかと思ったからなんです。 네, 그래서 저희 요정 사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유령의 움직임이 평면이고 CG처럼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중간에 나왔던 요정 사진도 사실은 원래는 일러스트를 숲에 놔두고 그냥 촬영을 한 가짜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가짜 사진인데 유령을 평면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게 실제로 그 이제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표현한 유령이랑 가장 가까운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미 그 당시에 유령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독님 생각하시는 무서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이 아닌 것을 보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 요정 사진으로 얘기를 하자면 3차원 실제로 사람이 있고 3차원인데 전혀 아닌 2차원이 딱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찍혀 있다는 그것 자체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무서움을 그대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저희 영화 안에서 아마 이제 그 영매자로 나오시는 분이 산의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뭔가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 사실은 그 사진도 정말로 가짜이지만 가짜 사진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뭔가 봤다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공포, 감독님이 생각하는 공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요. 인간이 법칙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보는 게 이제 무서움이 아닐까라고 감독님은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ちなみにその、山の稜線で見てはいけないものを見てしまって、高熱を出して死んでしまったというエピソードも、実話なんですよね。でこの実話を取材したのは日本のある有名な小説家なんですけども、この小説家は取材の際に、例えばあなたが見たのは、胎盤にくるまれた胎児が宙に浮いてる状態を見たんじゃないかと、聞いたんです。これ分かります？と尋ねたんですが、その女性はとても近い、そのイメージはとても近いけれども違う。じゃあ一体何なんだとその小説家が尋ねると、いやあなたは知らない方がいい、この世には知らない方がいいことがあると答えたそうです。 네, 그 능선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라는 그 씬 그 자체도 저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요 얘기 자체는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어떤 분을 취재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정말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소설가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본 거는 태반에 아기가 들어가 있고 그 아기가 그 태반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야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굉장히 가깝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냐?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했더니 당신은 모르시는 게 좋다. 저 안에도 나왔죠. 이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끝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상영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그래서 끝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감독님 그냥 마지막 한마디만 그냥 이제 짧게 해주시고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은데 예. 本当に、最後まで、私の話に付き合っ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ここの映画館で見て映写状態音響、本当に素晴らしくてなんか初めて自分の映画を見るような新鮮な気持ちで見て、僕自身が非常に怖かったですね。東京ではちょっと誰かがペットボトルを倒しただけでもみんながヒーって悲鳴を上げるような感じになってて、今回も偶然なんかペットボトルとか倒れるとい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残念ながらそれはなかったですね。でも、この映画は、非常にいろんな偶然が、続いた映画でして、撮影している時が、ロシア革命100周年だった。そして、コティングレーの養成写真も実は100周年だった。死刑囚たちが、この映画が公開されている2018年に処刑されるなんて考えても、いないことでした。そういう不思議な偶然が、続いている、映画なんです。こうやって皆さんとまさか韓国で上映してこんなに大勢の人に見てもらえると思わなかった。これも不思議な偶然だと思います。なんかこういう偶然が続いていけばいいなと思います。どうか皆さんの応援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정말 마지막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감독님도 이 자리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영상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처음 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굉장히 신선한 느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보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가도 내가 만들었는데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사실은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는 굉장히 우연히 많이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영화를 만들었을 당시 러시아 혁명이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그 다음에 저 요정 사진을 찍은 지 또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찍은 계기가 됐다고 했던 옴진리교 이분들이 사실 영화가 개봉된 2018년 올해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쳐진 굉장히 불가사의한 우연이 겹쳐진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 것도 정말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우연이 겹쳐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우연들이 계속되기를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 제 영화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